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식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9% 증가했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190억 원 규모의 중국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합니다. RFHIC가 1분기 연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0억 5천만 원, 순손실은 1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IG 넥스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4.5% 증가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공시부터 좀 볼까요? 이게 기저효과가 좀 있네요. 영업이익이 좀 크게 올랐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이제 확정 실적이 아니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올랐는데 왜 주가가 이제 안 좋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 주가는 사실은 이제 6개월 내지 1년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6개월과 1년 후에 그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착시 효과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왜 6개월에 1년 뒤에는 왜 안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살 때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사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 드물고 대부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장착된 뭐 PC나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을 사게 되는데 이런 수요가 사실 지금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6개월 뒤에는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망이 생긴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PC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3년 쓰던 PC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그러면 이제 PC를 갖다가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까 굳이 PC를 갖다가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크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사가 터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럽과 미국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유럽에서는 이제 그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그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지금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리니까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큰 3대 경제 권역으로 보면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이라는 건 이제 EU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데 이런 3대 권역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제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서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미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은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메모리에 대한 업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 봉쇄를 했고 이제는 이제 베이징 봉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이제 뭐 일정 우리로 치면 구청 같은 데를 이제 그 나누어서 봉쇄가 들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큰 그 권역인 중국에서 봉쇄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동을 갖다가 차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원래 활동했던 경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줄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삼성전기의 그 상당수 고객이 이제 중화권에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인데 스마트폰 업체 자체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지금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이제 메모리 시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좋게 볼 수 있는 게 서버는 계속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탱할 만한 것은 서버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공들였던 이제 낸드 사업, 낸드 플래시를 갖다가 인텔이 낸드 플래시를 갖다가 계속 공들였는데 결국 작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 그러니까 1위 사업자는 이제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3위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면 이제 2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국 같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을 아시아나 인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제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국가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SK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데서 중국 당국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점 효과,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과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도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건 SK 하이닉스의 그 긍정적 요소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장이었던 이석기 사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갖다 인수했기 때문에 이걸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주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퇴진을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이제 그 메모리 사업부만 갖고 있었는데, 그 D램만 갖고 있었는데, 같은 메모리이지만 그중에 또 다른 이제 그 플래시를 갖다가 SK 하이닉스가 2등 업체로 뛰어들면 점프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나마 긍정적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1분기 잠적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소식으로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 오늘 두산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7개월 만에 수출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산퓨얼셀이 2020년에 이제 아주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소전지랑 수소연료전지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집에서 이제 건전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전지는 사실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전기로 이제 우리가 충전하는 것인데, 두산퓨얼셀은 전기에 해당하는 걸 수소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전지 형태가 연료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퓨얼셀이라는 게 연료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명에서 나와 있고, 두산퓨얼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수소 경제도 전기차랑 맞물려서 계속 활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정책을 원해야 되고, 탄소 중립 정책을 말미암아서 또 이번에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제 석유에서 벗어난 경제를 갖다가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공통된 컨센서스이죠. 그러니까 두산퓨얼셀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는 좋은 회사이고, 2020년에 주가가 거의 10배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두산퓨얼셀처럼 연료전지를 하는 회사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 무엇이냐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사실상 두산퓨얼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는 주가 좀 횡보했습니다. 횡보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두산퓨얼셀에 대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정책이 지금 입안이 되지 못하고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에서 실망 매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지만, 결국 이제 탈원전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이지만 수소도 결국 이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그 법안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통과될 것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설령 통과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구조상으로도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RPS라는 것이 있습니다. RPS가 지금 현재 구조로도 10%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 법안으로도 12.5%를 채워야 됩니다. 2.5%가 증가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법안이 개정되면 25%로 채워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그 혜택이죠. 그래서 법안이 개정되면 엄청난 점프가 될 것이고, 설령 법안이 개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2.5%의 그 증익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낙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업체랑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이게 그 강력하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는 두산퓨얼셀이고, 결국 수소 경제가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 같은 두산그룹에 있는 두산밥켓이 SK E&S랑 같이 두산밥켓에 이제 그 제가 갑자기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죠. 굴삭기를 갖다가 엔진을 공급하는 동력원은 이제 수소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겠다고 어저께 양사가 SK E&S 같이 이제 협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엔진이 장착된 선박을 건조하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는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 두산퓨얼셀이 한 10년 이상 이 분야에 뛰어든 기업을 두산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자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산퓨얼셀 매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두산퓨얼셀 미래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최근에는 주가 안 좋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오전 10시쯤에 공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2%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